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한자 혁신 중에서 341번 영상부터 345번까지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341번 영상. 생각사 또는 생각할 사라고 합니다. 위에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마음심이 부수가 됩니다. 총 9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밭전자가 보입니다. 저는 입구 모양을 미음으로 봐서 가나다라 마로 봅니다. 마로 보지만 네모 안에 글자가 들어갈 때는 머로 봅니다. 안에 열십자가 있죠. 그래서 머십으로 봅니다. 머십이 밭전자니까 그대로 밭으로 봐도 되고 전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서는 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마음심, 삐침별 형태는 저는 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니은 형태, 수물른 자 같은 니은 형태는 니은으로 봐서 가나다라 나로 봅니다. 그러면 선나가 되겠죠. 선나를 한 글자로 줄여서 누로 봅니다. 누구다, 누구냐, 누구입니까 할 때 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조하여 점으로 봅니다. 그러면 누점이 되겠죠. 누점은 마음심이니까 마음으로 봐도 되고 심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전심이 되겠습니다. 전심을 생각할 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각할 사가 쓰인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노심초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몹시 마음 쓰며 애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할 사와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한자는 안에 네모 안에 입구 안에 큰 대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저는 큰 대자와 그리고 바깥 입구 모습을 미음으로 봐서 댐으로 봅니다. 댐심. DAM, 댐 같은 마음, 댐심, 은혜의 은. 128번 영상 참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큰 소리를 내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기억이 됩니다.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전심, 생각할 사. 전심, 생각할 사. 전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 생각할 사.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구획입니다. 생각할 사, 전심. 다음은 342번입니다. 성시박 또는 소박할 박이라고 합니다. 위에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나무목이 부수가 됩니다. 총 6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나무목, 열십자, 그리고 1, 2, 3, 4, 5, 6, 7, 8, 18 또는 18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전복자입니다. 한글 자음, 이응,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이면 아로 보이죠. 그래서 아로 간주하면 기억이 됩니다. 목아. 박씨, 어느 박씨가 웅변을 잘합니다. 그래서 웅변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아픈 상태죠. 그래서 목 아픈 표정을 목아 성시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시박이 사용된 말에 박씨 부인전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한글 여성 영웅 소설이죠. 그리고 박씨 비슷한 한자는 나무목 옆에 수물은 자 니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편지찰이라고 합니다. 199번 영상 참조 바랍니다. 박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씨와 조금 모양이 다른 니은 형태가 들어있는 것을 저는 강조하여 빡으로 합니다. 그러면 편지찰을 기억할 때는 빡 편지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성시박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뭐가 성시박. 뭐가 성시박. 목이 아파요. 웅변을 많이 했더니 뭐가 성시박. 써보겠습니다. 18, 18. 그리고 음가가 없는 이응을 붙이면 아 모양. 아. 뭐가 성시박. 다음은 343번입니다. 칭찬할 칭 또는 일컬을 칭이라고 하죠.
이때 일컸다라는 말은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러러 칭찬할 때도 일컫는다 하죠. 그러면 위에 한자 파란색 동그라미 안 벼하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14약입니다. 칭찬할 치 사용된 말은 만구 칭송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 명의 입이죠. 한결같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겠죠?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벼하자 부수입니다. 총 14약입니다. 벼하자는 나무목 위에 삐침별 형태, 저는 선으로 봅니다. 선목이 있습니다. 벼하니까 벼로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손톱과 관련있는 한자죠. 선선, 강조하여 선. 그리고 점점, 강조하여 점, 썬점을 새로 봅니다. 새들은 나무에 쭉 앉아 있으면 손톱이 발톱이고 발톱이 손톱이죠. 그래서 새로 봅니다. 그리고 굴, 기차가 지나가는 굴, 터널. 그리고 흑토자, 굴토. 이때 굴토는 땅을 파는 일이죠. 벼새굴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벼새굴토, 벼새굴토, 칭찬할 칭. 벼새굴토, 벼새굴토, 칭찬할 칭. 벼새굴토, 벼새굴토, 칭찬할 칭. 이때 새굴토 하면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소리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벼새굴토, 칭찬할 칭. 써보겠습니다. 선목, 벼. 선선, 점점, 썬점, 새. 굴, 터널, 토. 벼새굴토, 칭찬할 칭 또는 일컬을 칭. 다음은 344번입니다. 제목제 또는 머리말제라고 하죠. 오른쪽 부분 머리혈이 부수가 됩니다. 총 18약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날일자, 날로 봅니다. 그리고 아래 하자, 그대로 하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인 형태 시옷으로 보면 날핫이 됩니다. 날핫. 그리고 머리열은 1급 3,500잔을 마칠 때까지 타조 모습이기 때문에 타조를 닮아서 저는 타조로 기억합니다. 하나씩 보면 영어 대문자 T, 그리고 조개패자죠. 머리팔. T패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타조로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혹시 타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기억이 안 됩니다. 타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랏타조가 되겠죠. 타조는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랏타조, 타조가 놀라는 거죠. 그것이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또는 날일자를 비읍으로 보면 그리고 부가 되겠죠. 그리고 한글,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하면 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옷, 보았다죠. 타조를 보았다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날았다조로 기억하겠습니다. 타조가 날았다죠. 그것이 제목입니다. 놀랄 일이니까요. 제목제가 쓰인 말에는 외제 학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책 이름은 알고 내용을 모르는 것이죠. 깊이 없는 학문을 외제 학문이라고 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날았다죠, 날았다죠, 제목제. 날았다죠, 날았다죠, 제목제. 타조가 날 수 없는데 어떻게 날았지? 날았다죠, 날았다죠, 제목제. 써보겠습니다. 날, 하, 앗, 나랏, 티, 패, 날았다죠, 제목제. 다음은 345번 항목항입니다. 이때 항목은 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항 또는 목덜미항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344번과 같죠? 머리혈이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항목항이 쓰인 한자에는 묘항, 혈령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쥐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 다는 것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헛된 논이죠. 이와 비슷한 말에는 묘두 혈령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탁상 공론도 있죠.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주장하는 것을 탁상 공론이라고 하죠. 일본 말에도 있습니다. 오다와라 효조라고 해서 질질 끌기만 하고 결론을 못 짓는 의논을 할 때 오다와라 효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장인공자가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 I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I를 줄여서 저는 애로 봅니다. 그리고 머리혈, 이 부분은 티페, 타조죠. 타조 모습이라서 1급 3,500잔을 마실 때까지 계속 타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타조가 되겠죠. 애가 타조, 항목항. 고양이들이 있는데 쥐들이 무서워서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정말 애가 탑니다. 그러면 묘항 현령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홍만종의 순호주에 나오는 이야기죠. 쥐들이 모여서 노젓가리를 뚫고 먹을 것이 풍부한 쌀광 속에 살면 살기가 윤택할 텐데 라고 다만 두려운 것은 오직 고양이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쥐가 말하기를 고양이 목에 소리나는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미리 피할 수 있게 되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쥐들이 기뻐했겠죠. 또 다른 어떤 쥐가 말하기를 옳은 말이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니 서로 눈치만 보고 겁먹은 표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묘항 현령입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애가 타조 애가 타조 항목항 애타조 애타조 항목항 애타조 애타조 항목항 써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I 애 티페 페 모이팔 애타조 항목항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